띵동님들 얼른 오세요. 네네. 한덕수 출마. 구분응선 넘었다고? 요게 제 두 번째 키워드고요. 한덕수 대망론. 도대체 왜? 한덕수 대망론이 나오는 이유. 제가 한 3가지 정도 풀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것을 좀 한 키워드로 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의 민주당의 대선 필승 전략 벤치마켓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분과 관련해서 왜 도대체 이렇게 한덕수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3번째, 한동훈, 나경원 후보 직격. 그런데 이럴 자격이 있느냐? 직격했는 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나경원 의원을 통합진보당, 해산된 통진당에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 측에서 지금 즉각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예전에 민주당과 검수완박 싸울 때 한동훈 당신 뭐하고 있었어?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한동훈의 답변이 궁금한데요. 그 전후 맥락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어쨌든 전 너무 감동적이고 행복한 제가 지난 주말을 맞았더랬습니다. 짜잔. 네, 여러분들께서 정말 구독자 6만 명을 돌파해 주시고 또 이제 10만 명 가자 하면서 이렇게 이쁜 네, 떡 케이크를 이렇게 사진으로 이쁘게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요. 제가 어제 챗 GPT한테 물었습니다. 나는 최진영 TV 운영자 최진영이다. 이번에 6만 명을 돌파했고 조만간 10만 명을 바라보는데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무엇을 하면 좋을까? 딱 했더니만 척척척척. 챗 GPT 대단해요. 예. 그 앞으로의 10만 이벤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팍팍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근데 재명이가 재밌는 얘기 했더라고요. 1호 공약이라고 해놓고는 AI를 하는데 한국판 챗 GPT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무료로 쓰게 하겠대요. 나 참 오늘 오후 3시 방송에서 정말 황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재명이는 챗 GPT 한 번도 안 써보는 것 같아. 챗 GPT 무료야. GPT가 무료인 줄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챗 GPT 하면 영어로만 하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다 한글이야. 영어로 나오는 거, 야, 한글로 바꿔 하면은 다 한글인데, 야, 챗 GPT 무료에 다 한글인데 무슨, 야, AI를 잘 만드는 것 중요하지. 근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한테 교육하고, 그걸 쓸 수 있어서 생산 높이는데, 그런 거에 해야지. 아직까지도 그, 엔비디아, 제2의 엔비디아, 한국에서 기업이 만드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돈 다 돼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 소리, 헛소리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유, 진짜, 민주당이 그렇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건 그렇고, 네.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드디어 오늘 출발했습니다. 검찰 증인만 520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만 해도 한 38명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늘 저는 38명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언론 보도를 봤더니만 조선일보 발 기사로 해서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만 520명. 이거 언제 마치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주에 매주에 재판을 10시부터 6시까지 한대요. 지기현 부장님이. 근데 거기에 오전에 1명, 오후에 2명 부르면은 3명. 그러면은 제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520명을 520 나누기 3 곱하기를 3했네. 죄송합니다. 나누기 3 하니까 173주가 나오네요. 173주. 173주면 어떻죠? 요게 1년이 50주입니까? 요거를 나누기 50주를 하면은 3년 반이 걸린다. 자, 증인신문하는데 3년 반이 걸린대요. 그동안
차기 대통령도 다 끝날 것 같네. 이거 어떡하지? 아, 자식들. 검수완박 해가지고 검찰 조서 증거 능력을 없애버리니까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제일 큰 수혜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오늘 그 조선일보 보도대로 증인만, 검찰 측 증인만 530명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하루에 3명, 일주일에 한 번 하고 하루에 3명씩 증인을 부르면은 총 173주, 3년 반이 걸린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 검사는, 증인은 없나? 야, 1심 하는데 거의 한 3, 4년은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재판. 빨리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윤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후보를, 낸 다음에 공소 취소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공소 취소는 1심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되고 윤 대통령 1심 취소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아가 오늘 도대체 왜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417호일까? 아마 대법정 가보신 분 몇 분 안 되실 거예요. 뭐 꼬불꼬불한 데로 막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안에 보통은 법정이 뭐 제방보다 한 서너 배 되는 보통 소법정은 그러고 중법정도 제법 큰데 대법정은 이쪽 뒤에 있으면 저 앞에 있는 재판장님이 안 보입니다. 재판장님이 안 보여요. 앞에서 위에서 딱 보면은 피고인 딱 내려보게 되는데 아무튼 뭐 피고인 자리에 앉으면 기분은 나쁘지만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고요. 여기에 전직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님, 또 노태우 대통령님, 또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님,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님, 우파의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법정에 쓰셨습니다. 법정이 크고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워낙 크니까 방청객을 받을 때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대법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또 저는 어떤 생각도 드냐 하면은 선례적으로 대통령을 예우하는 그런 부분도 없진 않죠. 그런데 혹여 또 그 사건의 법정이 크다 보니까 판사님하고 피고인 사이도 되게 멉니다. 무슨 뭐 진짜 네 죄를 네가 알겠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지금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장 큰 법정에 전직 대통령이 기소가 됐을 때에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뭐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대통령께서 밝힌 계엄의 직접적 원인을 피 끓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제가 우리 대한변협에서 있는 달력은 3단 달력이 있습니다. 3월, 4월, 5월 이렇게 돼 있는데 쭉 그 전으로 가다 보면은 제가 기억하기에 12월 3일은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그리고 12월 4일 날 새벽에 해제를 했는데 그 얘기 하셨죠. 내가 진짜 계엄을 하려고 했으면은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밤에 하지 왜 주중에 했겠느냐. 그거 기억나시죠? 실제로 12월 3일 날 계엄을 했던 이유는 12월 4일 날 어떤 이벤트가 있었느냐.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했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결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하다 지들한테 감사를 하니까 감사원장을 탄핵해. 이러다가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우리말로 지읒되겠다. 제가 차마 그 말은 못하겠습니다. 예, 이러다가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무너지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키르기스탄 대통령 낮에 국빈 방문하고 저녁 식사하는
만찬이 있었는데 양해를 구하고 오셔가지고 국무회의 한 다음에 발표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했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그 탄핵 결의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뭐라고 했냐면은 국회의원들 너네들 지방에 내려가지 말고 서울에 다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정도 모르겠습니까? 대통령이 비상기업 하면은 그 사람들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바로 와가지고 기업 해제할 거, 그 정도 정보력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하는 것은 진짜 기업을 해가지고 싹 쓸어버려.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께서 메시지 기업이다. 경고성 기업이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경고성 기업이라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용어를 달리해서 메시지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업이란 메시지를 함으로써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농단, 탄핵농단, 예상농단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메시지 기업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메시지 기업이란 무엇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수도 없는 기업군을 해서 언론, 다 이런 데를 다 싸그리 그냥 비상기업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실제 보면은 그 당시에 12월 3일 날 특전사 다 해봤자 서울 국회의회 한 270명, 80명 그리고 또 선관위 과천에 한 280명, 300명 좀 안 되게 그렇게 왔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을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란 물적으로 뒷받침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계엄을 메시지 계엄이다 그렇게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가장 저는 귀기로 봤다라고 보이고요. 다른 약간 미셀레니어스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민생고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 점심 어디서 드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오전에 당신께서 한 64분인가? 얘기하시고 점심시간 하고 2시간 뒤에 했는데 그 2시간 동안 토리 보러 가셨대요. 토리 보러. 마음이 허하셨는지. 식사를 대게까지 가까워요. 사실. 뛰어가면은 2분이면 가요. 2분. 아마 아크로비스타에 길 건너는데 신호등 걸리는 시간이 아마 더 길할 텐데 어쨌든 건강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가지고 혹시나 거기서 또 식사하고 하기가 만만치가 않으니까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경호원 차를 타고 나와서 바로 길 건너편인 아크로비스타 제가 어디로 가셨을지도 제가 딱 머리에 상상이 됩니다. 갔다가 오셨고 그리고 오셨던 윤곽근 변호사님을 비롯한 이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법원 구내 식당에서 요즘 애들 말로 하면 학식 드신 거죠. 학식. 예. 급식 드신 거죠. 급식 드시고 또 2시간 좀 전략 회의를 한 다음에 오후에 또 윤 대통령 직접 변론을 하고 또 이후에 증인신문을 좀 절차로 들어간 걸로 아는데요. 또 2명 같은 경우에 3명을 증인 신청을 제가 알기는 한 것 같은데 2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되면 재판이 상당 부분 또 지연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처음 나타나심으로써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부동의했고 그렇게 되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을 520명이나 신청했다는 것 오늘 정말 깜짝 놀랐던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520명이라는 것은 많다는 것을 넘어서 사실상 다 재판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하세월일 수밖에 없다. 근데 요거에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민주당은 뭐라고 해요? 야, 윤석열 다시 재구속해 이런 헛소리 하고 있잖아요. 야, 너네 한번 생각해봐라. 죄명이 옆에 있던 애들 다 줄줄이 다 풀어줬잖아. 왜 풀어줬는지 알아? 1심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돼, 이 인간들아. 6, 38, 180일이야. 그런데 얼마 전에 김만배하고 이런 애들하고 해서 문제도 나오고 했지만 다 풀어주고 하잖아. 왜? 180일 되면은 어쨌든 더 이상 잡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석허가 신청하라고 해서 그 보석허가 신청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풀어준다고. 윤 대통령이 앞으로 진행될 게 거의 3년도 넘는데 또 구속영장 칠 것 같냐?
야, 니네가 입이 뚫렸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다. 실물을 좀 알면 그런 얘기하기가 힘든 거야. 구속해놨다가 또 그럼 무사히에 다 또 풀어줘야 되는데 그럼 무익한 절차를 왜 하냐? 그렇다는 점에서 우리 최진영TV를 보시는 분들은 물론 제가 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검찰의 증인만 520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동안 불구속 재판 받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윤 대통령께서 백도 가깝고 또 성실하게 또 재판에 임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요게 오늘의 핫 이슈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길게 쓸데없이 얘기했네요.